반갑습니다. 카타르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스 원장 김기환입니다. 예, 펜타스 윤동민입니다. 와우. 중강 요게 방송 올라가면 이제 또 기말고사가 또 열심히 또 준비할 시기 아닌가요? 지금도 힘들어요. 벌써? 네. 이야. 자, 지난 방송에서 예고했듯이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요. 2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제 지금 과탐을 교과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보통 3개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3개 또는 4개 다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제 거기 중에서 수능을 난 무엇을 볼 것인가? 두 과목을 수능 과탐.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꿀팁이라든지 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오늘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고1 학생들이 또 2학년 올라가면서 과탐을 선택하자는 편집에서는 또 어떻게 또 구성해 주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원장님 뭐 네. 2학년 아이들이 지금 수능 과탐 선택 과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가 맞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티가 확 나죠. 티가 확 나요. 근데 또 이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물리는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면 모르겠어요. 문제는 안 풀려요.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등급은 안 나와. 물리를 좋아하지만 성적이 안 물리를 나오면 좋아한대요. 애가 너무 좋아한대. 그냥 그건 나중에 취미 삼아 공부하는 걸로 하고 선택은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해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컨설팅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화학은 애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리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받아온 성적 등급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이의 등급은 아니야 이거. 이게 좋다라는 개념이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아서 좋은 과목도 있고 그냥 본인이 관심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이런 걸 따지려면 성적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일단 예를 들어 물리만 지금 물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 사실 이제 지금 오늘은 2학년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2학년 아이들이 물리를 처음 시작할 때 내신에서부터 포기한 애들이 나오지 않나요? 나오지 않아요가 아니라 이미 나와야죠. 나왔어요, 지금. 이미 나왔죠. 화학도 마찬가지. 그럼요. 그러니까 1단원의 역학 파트가 1학기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한 학기 동안 역학만 해요. 한 학기 동안. 물리원은. 그다음에 전기 파동을 2학기 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1학기 때 하는 역학에 이 앞에 부분에 반해서 아이들의 그 물리가 어렵다라는 그 인식이 그냥 대못을 박죠. 대못을 박습니다. 아주. 그래서 나 여태까지 선행할 때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나 선행할 때 되게 잘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막상 시험 준비를 하면서 수능 특강이라든지 뭐 기본 뭐 마더텅이라든지 이런 기출 문제들을 쫙 풀어보다 보면 이제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해설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좌절이 오죠. 그게 이제 역학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얘기를 잘해야지. 왜냐면 죄송해요, 저희 동민쌤. 일단 물리 얘기 먼저 좀 할게요. 그냥 재밌었어. 왜냐면 내가 똑같이 예를 들어 걔네들이 고2 겨울방학, 그러니까 예비 고3 겨울방학에 물리화학 그 원과목 수능 열었어요. 근데 일단 고2에 그러니까 1학년 때구나. 이제 2학년 되기 전에 2학년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신을 보고 나서 벌써 포기를 한다는 애들이 생기는데 그렇죠. 사실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물리 수업을 들으면서도 애들 벌써 포기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물리를. 나 그런 애들 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물리가 힘들어서 물리를 선택 안 하는 친구들도 이미 많고. 이미. 네, 그렇죠. 통합과학 안에 있는 물리 파트. 중력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운동량 충격량 네. 파트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미 난 얘하고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나 이과로 가는데 네. 물리는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네. 화생지를 고민 없이 걔는 선택합니다. 물리 이미 버렸죠.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그 계산 전에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게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야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자꾸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바는 따로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읽고 나서는 어떤 식에다가 요거를 대입해서 풀까라고만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고, 근데 사실은 뭐 물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본 개념을 갖다 용어를 갖다 정확하게 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용어 설명부터 애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진짜 많은 세월 동안 물리를 가르쳐서 진짜 원장님 얘는 진짜 물리 기가 막히다. 애들 보셨죠? 그런 애들 엄청 있잖아요.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왜 물리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적응이 되는 건가? 그런 공통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물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푸는 애들. 걔네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환경을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잘하는 걔네들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과정을 봤어요. 관심이 굉장히 그런 쪽에 많은 거죠. 관심.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리도 비슷하거든요.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봐야지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해왔던 친구들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네. 잘해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 못해. 모르겠어. 그냥 탁 포기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물리나 수학을 잘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포기하는 아이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 속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물리를 처음 중학교 때부터 접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라는 게 통합과학이라는 거에서 물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물리 파트를 먼저 배우고 물리 1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인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붕 점프해라고 물리 1로 팍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 끝나자마자. 거기서 이제 벽이 오는 친구들인 경우도 있고. 많죠.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많은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는 사실 물리 1이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때, 그때는 통합과학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공통 영역으로 배우는 융합과학이라든지 통합과학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공통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치지 않고 그냥 원을 바로 들어가도 그냥 무난하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물리 1의 문제 자체가 수준이 이미 낮아 있기 때문에 기본 문제 형태만 수능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물리 1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거의 한 7, 8년 전서부터 한 5년 전서부터는 물리의 문제가 이미 수능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옛날 생각만 해가지고 통합은 건너뛰고 물리 1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친구도 물론 있죠. 그럼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10%가 넘지 않아요. 제가 본 아이 중에 여기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통합과학반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중학생 애들이 통합과학을 선행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통합과학도 개념서, 그다음에 심화 이렇게 해서 한 2번, 3번 계속 통합과학만 계속 1으로 안 넘어가고 통합과학 쪽만 했어. 근데 중2가 통합과학을 더 잘해. 훨씬 중학교 1학년 고1 애들보다 더 잘해. 문제를 주면 더 잘 풀어. 와. 그러니까 통합과학 애들은 그러니까 고1에서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왜냐면 학교 시험 문제도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통합과학에 나오는 물리 파트가 원과목에서도 문제가 이제 끄집어 나오니까. 학생고 이번 중간고사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고3 문제 그대로 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를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의 각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도 끼워 맞춰보고 저렇게도 끼워 맞추면서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답을 도출해내려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물리를 포기하거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딱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이제 더 깊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명지구학 하면 돼요 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을 본인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선택 교과는 잡아줘야 되니까 만약에 전기 전자나 뭐 이런 쪽이나 근데 공대 기계 전기 전자 그런 경우는 빼박이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이수는 해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이수는 해야 되니까. 수능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수는 해야 되니까 네. 시험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가야 대학에서 또 적응을 하죠. 그렇다면은 또 화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네. 그나마 그래도 물리는요 화학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진행해봐 해보면서 포기를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물리는 1단계에서 딱 보고 포기. 근데 화학은 그나마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좀 초반에 단원이나 이런 게 아이들이 그렇게 물리처럼 확 질리거나 그러는 건 아닌 거. 아니요, 최고 난이도 단원. 최고 나야 돼 일단은. 예. 일단은 양적 관계. 양적 관계라서 수능에서 20번. 아 단원 좀 바꾸면 안 되나 2단원이나. 제가 힘이 없어서. 뭐 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보면 저도 이제 이게 1단원이 물리도 저희도 그렇지만 화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수업 외에 이제 그런 거를 풀어주는 시간을 따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3, 4주 동안 그 어려운 문제만 네. 한 7, 80명 데려다 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정말 감사하대요. 하루라도 빨리 포기할 수 있게 해줘서. 어떤 이제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제 고민 없이 생지로 갈 수 있다. 더 이상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모 고등학교에서요 1학기 중간고사를 1단원이 아니라 2단원부터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학을 일찍 포기하지 않기 네. 위해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네. 뭐 문제집 같은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네. 100% 기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다 기출. 예, 더 잘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건너뛰고 물리 원이나 화학 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다뤘던 문제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놀래죠. 그렇다면 화학도 물리처럼요. 네, 화학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푸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 맥락은 물리를 잘하는 애들하고 맥락이 비슷한 건가? 아니면 어떤가요? 선생님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화학은 또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하게 되는? 조금 수적인 개념이 뛰어난 애들. 화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수적인 개념이 좀 뛰어나면 수적인 개념이요? 네. 그럼 물리도 굉장히 수적이지 않나요? 근데 약간 아닌가? 개념이 이쪽은 이제 계산에 의한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는 비례식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예, 것들이 그런 아니라 거고. 그런 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에너지를 관한 상황에 거. 따라서. 공식. 예. 공식. 화학은 공식, 표를 그렇게 뭐하는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비례식을 세우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아 그럼 분석이네? 예, 그러니까 그쪽이 그게 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서울대를 다니고 그런 학생이지만 몇 줄 안 써요 문제 푸는데 사실. 그냥 이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몇 줄 안 쓰고. 물리도 그래요. 암기할 것도 많잖아요. 화학.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는 이제 보통 인간이 살아가면서 외워야 할 걸 정도거든요. 물론 원소기호 정도는 알잖아요 보통. H2O 이 정도. 그러니까 직립보행 가능하면 돼요.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정도고. 예. 머리라고 달려 있으면 다 외워져요. 예. 이관돼.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그것도 안 해온 애들 있다니까. 그리고 화학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하죠. 근데 왜 화학을 선택하냐고. 그러면서 생지 가면 생지 지하에서 생지 외울 거 얼마나 많다고 많은데. 징징거리고 그걸 뭐. 아무튼 화학을 그러면 어려워하는 지금 우리가 네. 수능 선택 과목에 물리를 선택한 아이들, 화학을 선택한 아이들, 그다음에 물리를 선택하지 하면 안 되는 아이들 이걸 골라내야 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화학은 딱 2단원까지만 해보고 네. 2단원도 안 된다. 그 요즘 트렌드가 2단원이 조금 네.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해볼 그 만해요. 2단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원자의 구조, 네. 전자 배치,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근데 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뭐 주기율표 이런 거 나오는 건데 네. 그게 약간 좀 번잡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것까지 해보고 거기서 가능성 있으면 제 생각에는 무조건 수능 3등급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아 2단원이 가능성 있으면 네. 2, 3단원이 화학에서 제가 볼 때는 2, 3단원? 그거 하면 네, 3등급 이상은 가능해요. 근데 거기를 다 맞추면 돼요. 예, 굳이 본인이 화학에 제가 항상 애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화학자 될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양적 관계에 목을 거냐고. 이것도 3점이고 이것도 3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드라이버도 한 타고 퍼터도 한 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3점이고 이것도 3점인데 이거 맞추면 되죠. 그러면 더 거리가 더 많아. 퍼터로 세게 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기말까지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2학기 때 버리자.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원장님도 그러시지만 강의를 하니까
빠져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데 또 의외로 지금부터 해보겠다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본인의 의지니까. 네.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물리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끝나고 아직까지는 버리진 말고 기말까지만 해보고 본인이 좀 선택을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수능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요. 원장님 그러면 자, 우리도 이제 여기서 수능 물리는 이 수능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 이런 학생이라면 수능 물리를 선택하고 이런 학생이라면 수능 물리는 빨리 포기해라. 그냥 그 마지막 정리 한 번만. 물리는요. 네. 그냥 모든 물리를 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네.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역학이 되면 해. 역학 안 되면 하면 안 돼. 왜냐면 역학 자체가 일단 반 나오기 때문에. 반이 이상이 아니에요? 역학이? 네, 총 20문제 중에서 9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역학이. 근데 사실은 뒤쪽에 있는 파동도 역학이거든요, 일종의. 그 파동에 있는 기본적인 식들이 역학에서 나온 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역학 자체에서 전기도 파생이 됐고 네. 파동도 파생이 됐기 때문에 네. 역학이 베이스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역학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물리를 선택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게 역학이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면 물리 선택하는 거는 고민해 보실 것. 다만 역학이나 괜찮고 재밌어.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라고 느끼는 학생은 반드시 물리를 선택할 것. 다른 교과보다 오히려 쉬울 테니까. 왜냐하면 전기와 파동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역학을 넘어가질 않거든요. 두 개 합쳐도. 그러니까 역학이 되는 친구는 전기 파동은 오히려 진짜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나온다. 네. 걔는. 네. 그래서 충분히 따라오니까 네. 역학 되는 친구는 무조건 물리를 선택하고 네. 역학이 안 된다. 네. 그럼 역학을 버리고 나서 전기 파동으로 뭔가 자기가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불가해요. 아, 불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이 안 되면 물리 선택은 하지 마라. 결국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역학에서 전부 다 파동. 역학이 기본 거예요. 베이스인데 네. 어떻게 역학에서 파동하고 전기가 나온 그러면- 거고 예, 예. 역학에서 파동이 예, 나온 예,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물리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데 성적을 안. 야, 이런 학생들에서 한번 좀 또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물리는 재미삼아 하세요. 재미삼아. 선택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네. 자, 일단 성적이 안 성적이- 나오면 좋아하는 하는데 성적이 안. 그러니까 물리를 시험을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친구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시험 자체가 네. 물리 이렇게까지 풀 필요가 없거든요, 시험 문제. 저 이렇게까지 애들 힘들게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변별력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하나도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렇게 원서 가지고 와가지고 보면 네. 애들 사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들을 네. 물어보고 있지 오히려 실생활에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걔네들 어차피 뭐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생활 응용돼 있는 부분에 연결을 많이 시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수능이라는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갖다 통과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꼬아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좋아하고 좋아하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중3 수준의 역학까지는 그래도 잘 풀 거야. 내가 할 수 있죠. 그것까지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만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수능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선택하면 안 됩니다. 수능은 변별력.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냥 혼자서 공부해라 해탁가지고 재미삼아. 화학. 네. 이런 아이가 선택하고 이런 아이는 선택하지 말아라. 수능에서. 그냥 간단합니다. 아, 그냥 2, 3단원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2, 3 네. 단원 할 수 있으면 화학은 선택해도 된다. 나머지를 버리더라도 어. 웬만한 제가 봤을 때 등급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화학 쪽은. 2, 3단원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물리도 만약에 본인이. 화학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하라고 그러는데 단위에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2, 3단원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등급 2, 3단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네, 그죠? 그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음. 어저께도 수업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게 화학이 아니고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조차도 힘들어하지만 이건 분명히 뭐 양적 계산이고 중화 반응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홍일영 선생님이 그래서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관심만 가져도 3등급. 선생님 관심 저랑 안 맞아요. 관심 없어.
제가 지구과학을 상당히 제가 지구과학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돌 이름 외우는 거랑 물리에서 이해 안 되는 게 꼭 이렇게 실이 끊어져요. 얘가. 추를 왜 자꾸 끊나 봐. 네, 저도 맨날 이렇게 해요. 네, 그만 좀 끊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결국 탐구 영역은 수능의 탐구 영역은 결국 본인 아까 진짜 오늘 귀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물리는 역학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정리하는 게 낫다. 선택 안 하는 게 낫다. 그다음에 화학은 2, 3단원을 풀어서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다면 화학 선택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화학은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지금 의학학 계열의 약대 강세잖아요. 지금 약대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치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학종 생각한다면은 이거 화학을 이수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2학년 때 선택한 과목 중에 자 물리는 공대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 그다음에 화학은 약대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약대에도 물리를 씁니다. 그래요? 약대도 물리예요? 필수 강좌입니다. 피트 시험에서도 물리를 봤습니다. 그래요? 그죠? 사실 내용 흡사한 부분이 또 일반 있어요. 물리. 네, 물리랑.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크게 봤을 때 공대는 물리니까 그쵸. 기계 전기 전자 건축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수해야 돼. 그러면은 학종 때문에 이건 선택하고 이수를 해야 돼. 그러면 한 개는 결국 수능인데 그러면 나머지 두 개에서 그러니까 수능의 어떤 조합인데 이 조합을 본인이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수능 과목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학종에 화려한 과목 하나, 그 다음에 수능에서 볼 과목 2개 이거를 충분히 그러려면 진로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 고2 때 그걸 생각하고 진로 선택해서 늦다. 고1 들어올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고1 때 어차피 네. 교과 편제표라고 하는 걸 주게 네.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하고 상위권 친구들이 어차피 의지하니 약대를 갈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은 물안색 선택하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2개 고막 수능을 봐야 되는 거고. 이게 방송이 우리가 또 6월 1일 날 저기잖아요. 모의고사. 육모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한 올라가고 이 방송은 오늘 찍은 이 방송은 6월 2일 날 올라갈 거고 아마 6월 1일 날 6월 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6월 9일 날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꿀팁들 많이 저도 배웠습니다. 물리 선택은 이런 애들이라 화학 선택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단순하게. 다음 또 육모 보고 에 대한 분석 방송 또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